얘들아, 엄마 왔다. 얘들아, 엄마 왔어. 어서 놀러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하호호의 호호줌마 오늘 방송하러 왔습니다. 우리 아들 그리고 딸 오늘 잘 지내셨어요? 자, 이제 수요일로 바뀌었어요. 10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연휴가 다 끝나서 대체 휴일까지 다 끝나서 이제 조금 많이 아쉬운 마음이 좀 드네요. 그래도 지금 비가 이제 그쳐서 기온이 지금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낮 기온은 크게 올라가고 또 아침, 저녁은 많이 선선해지고 그래요. 기압골 영향으로 충청과 남부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또 영남, 수요일인 오늘 새벽까지, 제주도는 오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해요. 오늘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고 합니다. 햇살이 반짝한 날씨는 아니고요. 좀 흐린 날이 계속되고 있네요.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다시 낮 기온이 크게 올라 일교차가 크겠다고 합니다. 그럼 낮 시간에는 좀 많이 우리가 덥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중부지방은 한낮에 서울과 청주, 대전 25도로 어제보다 크게 8도가 높겠고요. 남부지방은 강주 27도, 전주 26도, 대구 24도로 어제보다 6도에서 9도 정도 높아져서요. 다소 더운 곳이 있겠다고 합니다. 토요일 오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고 합니다. 비가 그친 뒤 북쪽에서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면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겠습니다. 일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2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한 자리 숫자로 낮아져서 이제 서늘한 게 아니라 이제 추워진다고 해요. 미리미리 이제 좀 쌀쌀한 날씨에 대비해서 우리가 좀 긴팔이라든가 여유 있는 옷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좀 출출해 하길래 팝콘을 좀 튀겼더니 팝콘의 고소한 냄새가 아직도 제 코끝에 막 맴도네요. 시간이 저녁 시간 되면 약간 또 저녁을 일찍 먹고 나면 좀 출출한 시간이라서 좀 이럴 때 이제 고소한 팝콘을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김채단이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0826님도 네, 오늘 잘 지내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채다님은 지금 학교에 가고 계시나요? 격주로 가는 학교도 있고 이렇게 대면으로 계속 가는 학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오늘 학교 다녀오셨어요? 아이고, 학교 잘 안 나가다가 가면 또 많이 힘드실 텐데
괜찮으셨을라나? 세다님은 백신 아직 예방 접종 안 하셨다고 하셨나요? 아, 오늘 선도하고 오셨어요. 아이고, 힘들었겠네요. 학교 생활은 좀 어떠세요? 학교 나가니까 더 좋은가요? 어떤 친구는 가서 막 친구들 만나서 좋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또, 아, 싫다고 집에서 그냥 컴퓨터 하면서 온라인 수업하는 게 좋다고, 줌으로 하는 수업이 좋다고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우리 치다님은 어떤 수업이 좋으세요? 아, 백신은 아직 안 맞으셨구나. 지금 예약들을 하고 계시죠? 보니까 아직 10대들은 예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날짜들이 네, 네, 친구들이랑 직접 만나서 같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최다님은 네, 대면 수업도 다행히 그래도 좋으신가 보네요. 아침에 일어나기 막 힘들어서.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지금 보면은요, 국내에 발생 및 예방 접종 현황 전에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그래도 많이들 예방 접종을 지금 하고 계시나 봐요. 우리 지금 10대들도 이제 예방 접종을 곧 해야 되는데 그 예약하는 날짜들이 있더라고요. 네. 16세, 17세 청소년은 10월 5일부터 시작했어요. 예약 일정이 10월 5일 시작돼서 10월 29일까지 아마 화이자로 예방 접종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04년 1월 1일부터 05년 12월 30일 출생자들 분들이 우리 청소년 분들 이때 지금 10월 29일까지 예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최다님 14살이세요? 저는 한 15, 16쯤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고, 그러면 아직 좀 더 있으셔야 되겠는데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응애예요? 아이고, 귀여워. 아, 그러시구나. 아이고, 한창 막 학교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재밌게 막 지낼 그럴 적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학창 시절의 즐거운 추억을 보낼 만한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좀 그래요. 이때가 친구들하고 재밌게 뛰어놀고 그럴 때인데 지금 우리나라 10월 12일 기준으로요. 코로나19 예방접종 그 완료율이요. 60%를 넘었다고 해요. 지금 10월 말까지 전 국민 70% 접종 완료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접종 후에도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요. 마스크 착용 그리고 손 씻기, 거리 두기에 많이들 잘 우리 스스로가 이거는 잘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접종 완료자 중 총 완료율이 60.2%고요. 18세 이상 성인 인구 대비 18세 이상도 70%. 네, 지금 접종률은 좀 높다고 나와 있네요. 이게 또 접종을 해서 다행히 잘 또 좋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접종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작용이 심해서 그런 것 때문에 또 접종을 조금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억지로 접종을 하라는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네. 오늘 접종 완료자가 지금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3000만, 3000만 원 넘네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접종을 하셨네요. 근데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거는 해야 돼, 안 해야 돼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부작용 없이 잘 하면 더 좋은데 일단은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본인 건강들을 일단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호엄마가요. 네, 10월 13일 오늘의 폭망을 피하는 운세가 있더라고요. 이게 좀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이게 좀 들고 왔어요. 폭망을 피하는 운세가 있다는데 보통 운세 하면은 내가 오늘 나에게 좋은 일 생기는 거 그런 거로 운세를 보잖아요. 근데 요거는 폭망을 피하는 운세라고 하네요. 먼저 쥐띠가 있어요. 쥐띠 오늘의 폭망 피하는 운세 알려드릴게요. 적과 아군은 잘 구분만 하면 만사가 편하다. 오늘은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조심스러운 하루다. 마음만 분주하고 별 소득이 없으니 내일을 위해 에너지 보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게 바로 쥐띠 오늘 폭망 피하는 운세였고요. 그다음에 소띠. 네, 음매의 소띠는 모든 것을 얻고자 하면 도리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오늘은 욕심을 부려 조급하게 행동하면 힘들고 짜증스러운 일들이 도미노처럼 밀려 들어오는 하루가 될 확률이 높다. 정도대로 그저 본업에 충실하는 것이 이로운 하루다. 그 다음 호랑이띠의 오늘의 폭망 피하는 운세입니다.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잘 구분하라. 오늘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날이래요. 그럴 때일수록 자신의 뜻과 의견은 신중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깡총깡총 토끼띠 오늘의 폭망 피하는 운세는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기보다는 침묵하는 쪽이 낫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혈기와 감정적인 분위기보다는 냉철한 이성이 필요하대요.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순리대로 행동하라고 합니다. 다음은 용띠 오늘의 폭망 피하는 운세. 햇빛이 있는 동안 건초를 만들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시작은 좋지 못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에게 이로운 상황으로 변할 것이다. 이런 날은 중요한 일이나 약속은 가능한 늦은 시간에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뱀띠 오늘의 폭망 피하는 운세. 자존심이 때론 독이 된대요. 오늘은 사안에 따라서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이 극명하게 교차되는 하루라고 해요. 이런 날은 주변 사람의 의견이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사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띠 오늘의 폭망 피하는 운세는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군자가 되어라 라고 하네요. 오늘은 생각지 못한 상황이 발생되어서 금전적 손실 또는 명예에 손상이 생겨나기 쉬운 하루다. 제일 큰 문제는요. 나 스스로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할 때래요. 어떡하죠? 문제를 잘 파악을 해야 이거에 대한 대처를 할 텐데. 그리고 양띠 오늘의 폭망 피하는 운세는요. 잠시 나 자신을 뒤돌아보는 지혜를 발휘하라 라고 했어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충의 기운이 있어서 사람들과 의견 대립이 있대요. 다툼이 일어나기 쉬운 날이고 자칫하면 금전적 손실까지 우려가 된대요.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원숭이띠 오늘의 폭망 피하는 운세. 원숭이띠는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주라. 그러면 최선의 것이 돌아온다. 이건 주라고 하네요. 주면 오히려 돌아온다고. 오늘은 모든 면에서 나에게 유리하지 못한 날이다. 이런 날에는
실수는 인정하고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다음 꼬꼬꼬 닭띠 오늘의 폭망 피하는 운세요. 닭띠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이다. 오늘은 무엇을 하든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그러므로 특히 무언가를 사고 파는 일이 아주 좋대요. 바삐 움직여야 유리하다고 합니다. 네. 이럴 때는 나에게 유리할 때는 오늘 내가 잘 안 되던 일도 오늘 하면은 잘 해결이 될 거고요. 네. 하여간에 바삐 움직여야 유리하다고 하네요. 그럼 다음은 개띠. 개띠 오늘의 폭망 피하는 운세는요. 나태함은 행운도 불운으로 바꾼대요. 오, 개띠도 오늘 좀 열심히 움직여야겠는데요. 오늘은 물질적으로 상당한 이익이 따르는 하루이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바쁘게 움직일수록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열심히 움직여야겠네요. 마지막으로 돼지띠예요. 돼지띠. 돼지띠 오늘의 폭망 피하는 운세. 칭찬을 아끼면 오히려 내게 비난이 돌아온대요. 오늘은 심리적으로 여유로운 하루가 될 거래요. 이런 날은 매사 긍정적이고 이타적인 말과 행동이 내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아, 우리 안녕하세요. 물범님. 어서 오세요. 깜짝아. 우와, 그래서 깜짝 놀랐어. 내 거다. 우리 물범님이 돼지띠신가요? 칭찬을 아끼면 오히려 내게 비난이 돌아온대요. 오늘은 심리적으로 여유로운 하루가 될 거니까요. 이런 날 긍정적이고 이타적인 말과 행동이 내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하네요. 네. 모두 이 폭망 피하는 운세를 잘 피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한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칭찬 때문에 그래요? 갈등이 생긴 일이 있었어요? 그냥 칭찬을 아끼지 말래요.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나에게도 칭찬이 돌아올 거예요. 내가 칭찬을 해주지 않으면 나에게 비난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네, 오늘 만나는 분들에게 작은 말이지만 한마디라도 칭찬을 해주는 그러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물범님은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루 잘 지내셨어요? 우리 물범님은 예방접종 하셨나요? 요즘 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 안 하신 분들도 계셔서 하셨어요. 네. 아직 10대이신 분들은 못됐다고 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 하셔서 또 다행이네요. 어떤 부작용 같은 건 없었나 봐요. 다행히도. 저는 부작용이 좀 심해갖고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쵸. 안 하려고 하신 분들도 저도 뵀어요. 이 부작용 때문에 좀 약에 민감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이렇게 좀 미루시더라고요. 좀 부작용이 지금 너무 많이 심해서 그렇기도 하시더라고요. 저도 1차는 굉장히 심했고요. 그래서 2차도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도 좀 그러면 하지 말자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요즘 10대들이 안 한다고. 지금 모더나를 맞는데 모더나가 좀 또 심장에 많은 무리를 줘서 지금 우리 10대들이 거의 모더나를 맞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부작용 때문에 안 하는 경향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2차는 좀 겁을 먹고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며칠 만에
좀 1차보다는 그래도 덜해서 다행히 저도 예방접종은 잘 끝냈어요. 음, 우리 물범님은 큰 부작용은 없으셨나 봐요. 다행히. 또 전혀 없으신 분들은 아무렇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음악이 자, 네, 강하신 분들이요. 네, 맞아요. 요즘 다행히 또 어떤 분은 맞고도 난 괜찮아, 별일 없었어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힘들었다고 또 그러신 분도 계시고, 다들 다르시더라고요. 우리 물보님은 다행히 괜찮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요즘에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또 환절기가 있고 우리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요즘에 조금 또 면역력을 우리가 또 그 외출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면역력이 많이 약해져서 지금 또 환절기가 돌아오다 보니까 알레르기, 비염 이런 걸로 인해서 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골고루 섭취를 못할 때는 좀 네. 아, 빈혈 때문에 머리가 자주 아파요. 오, 빈혈은 우리가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도 막 핑핑 어지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진짜. 빈혈이 있으시면 좀 두통도 있지만 일단 몸에 이렇게 빨리 이게 피로감이 온다 그러나 막 이렇게 손발도 막 이렇게 힘도 잘 안 들어가고 몸이 이렇게 좀 처진다 그러나 좀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누워 있다가 일어나면 그쵸, 눈앞이 안 보여. 앉았다 벌떡 일어나도 핑 하고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 여성분들, 우리 딸들이 많이들 이런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물범님 그러면 여자분이신가요? 남자분이신가? 아마 빈혈 있다고 하는 거 보면 여자분 같으신데요. 아이고. 빈혈약은 어떻게 드셨나요? 빈혈 있을 때 이거 빨리 드셔야 되는데. 남자분이세요? 남자분이신데 빈혈이 있으시면 더 큰일일 텐데. 그러면 빈혈에 좋은 그 음식 같은 거? 간이라 그랬나? 아, 네. 어머니가 있으셔서 그럼 병원에 가셔서 처방을 받아서 빈혈약을 꼭 섭취를 꼭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여자부터 우리 여성, 우리 딸들은 거의 다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남자분들은 거의 빈혈이 이렇게 그냥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그 정도시면 빈혈이 조금 많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병원에 가셔서 그러다 검사를 해보시고 이게 또 빈혈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악성 빈혈도 있고 그냥 간단하게 약물로 되는 그런 빈혈도 있고 또 이게 빈혈이나 이런 게 오면 어지럼증이 오면 우리 또 막 무기력증 이렇게 또 막 어지러워서 빙빙 도니까 무기력증에도 빠질 수가 있잖아요. 막 혈압하고도 또 연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그러면 이 몸에 좋은 그런 어떤 음식도 잘 챙겨 드셔야 될 것 같고
약도 꼭 잘 챙겨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신기한 게 아니에요.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순간 핑 돌면은 세상이 흔들흔들 한번 어지럽고 또 어떤 데는 눈앞이 깜깜해질 때가 있잖아요. 어, 이상한 색들이 이게 눈앞이 싹 하면서 이사- 점으로 눈을 아프게 하던데요. 아, 그래요. 좀 심하신 것 같은데? 어? 심하신 것 같아요. 병원에 꼭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음, 음, 그, 그쵸. 순간 그러다 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또 넘어지실 때, 기절하실 때 저도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순간, 저도 앉았다 탁 일어나면 순간 앞이 까맣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이렇게 만약에 쓰러져도 그냥 잘 쓰러지면 되는데 그 기절할 때 어떤 모서리나 어디에 이 머리를 다칠까 봐 네, 그게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걸로 오는 치명적인 또 2차 또 어떤 그 의료사고가 아니 의료사고란다. 어떤 그런 뭐 뇌 손상이 이렇게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런 게 빈혈보다도 그러니까 쓰러질 때 그런 게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음. 빈혈에 좋은 게 철분이 많이 함유돼 있고 빈혈에 좋은 게요. 보통 그 전복, 전복이라든가 또 그 우리 여름에 많이 먹는 어, 열무 김치 이런 거에 드실 때 그 열무 네, 그런 열무 이런 류가 좋대요. 빈혈에. 혈류 개선에도 좋고 철분이 많이 또 저희 전복은 철분이 많이 함유돼서 빈혈 예방에 또 좋은 거래요. 그리고 또 빈혈이나 뭐 이런데 좋은 게 도라지류? 예. 그런 것도 빈혈에 좋다고 해요. 일단 음식으로도 뭐 여러 가지 빈혈에 좋은 음식이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밥을 잘 안 드세요. 어떻게 잘 챙겨 드셔야 될 텐데. 음, 일단 식사를 잘 하셔야 돼요. 맞아요. 요즘 우리 아들, 딸들이 식사를 많이 못 하셔서 그냥 간단하게 드시거나 양을 많이 안 드시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빈혈도 좀 이렇게 잘 하시려면 일단 잘 드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숨이 가쁘거나 이러진 않으세요? 막 숨도 가쁘고 심해지면 막 피부도 창백해지고 막 그렇게 된대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어지러움, 피로감, 그리고 이제 막 두통 이런 게 오는데 그 다음 이게 더 진행이 되면 이제 어지러움증, 이 이후에는 이제 피부가 좀 창백해지고 그다음에 숨이 막 좀 가쁜 증세가 나타나고요. 어이구, 가슴 통증, 뭐 팔다리 이렇게 차가워지는 거 그런 증세가 나타난대요. 음. 일단 우리 물범님은 병원에 한번 꼭 가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엄마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오래 살아보다 보니까 이런 좀 몸에 내가 안 좋다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시간을 괜찮아라고 이렇게 가볍게 넘기다 보면은 정말 그냥 약 몇 번 먹어서 이렇게 조금 치유가 될 수 있는 것도 오래 이렇게 지난 후에 약을 먹거나 병원을 가게 되면 이 병을 키운다 그러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약국이라도 가셔서 꼭 철분제를 좀 드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증세가 점점 심해지실까 봐 걱정이에요. 그리고 철분의 그 아까 빈혈에 좋은 음식이 아까 전복도 있지만 또 해조류도 좋대요. 해조류 다시마나 파래
우리 또 김도 많이 드시잖아요. 김 그리고 소고기, 녹황색 채소, 네. 닭고기, 생선, 뭐 굴 이런 류가 네, 우리 철분 함량이 많아서 빈혈에 좋다고 해요. 이런 음식을 그래도 조금 건강 생각하셔서 잘 챙겨 드시길 바래요. 빈혈은 대부분 우리 딸 여성분들이 많은 거라 그냥 일상적으로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굴은 맛 없어요. 그럼 굴만 빼고 드세요. 일단은 우리 이제 호엄마가 이렇게 지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제철 과일, 제철 야채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그 고기와 생선류를 조금 이렇게 같이 해서 예,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음식 뭐 이렇게 다 좋다고 하는데 가끔은 정말 나랑 내가 먹기 싫은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거 안 드시더라도 그래도 또 다른 그 성분의 또 음식류들이 또 있으니까 네, 그건 꼭 좀 해조류 같은 거 이런 거라도 꼭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네요. 또 야채를 많이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해조류가 또 좋다고 하네요. 해조류도 잘 챙겨 드시고 또 엄마가 알기로는 간도 좋다고 들었어요. 간류도 네, 잘 챙겨 드시고요. 꼭 건강해 조금 지금보다도 조금은 더 건강해지셔서 조금은 더 이렇게 웃으면서 행복한 날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물범님,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아이고. 모기 한 마리가? 모기 꼭 한 마리가 이렇게 막 다니면서 잡히지도 않고 물고 다녀요. 네, 감사합니다. 물범님,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호엄마가 좋은 글 좀 읽어드릴게요. 이게 무슨 소리지? 감사합니다, 물범님. 네, 팔로우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좀 좋은 글, 박정수님의 좋은 글인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더는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도 나누어라. 아무리 가난해도 마음이 있는 한 나눌 것은 있다. 근원적인 마음을 나눌 때 물질적인 것은 자연히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 세속적인 계산법으로는 나눠 가질수록 잔액이 줄어들 것 같지만 출세관적인 입장에선 나눌수록 풍요로워진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라.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싶다 하고 순간순간 자각하라. 한눈 팔지 말고 딴 생각 하지 말고 남의 말에 속지 말고 스스로 살펴라. 이와 같이 하는 내 말에도 얽매이지 말고 그대의 길을 가라.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이런 순간들이 쌓여 한 생애를 이루게 된다. 너무 긴장하지 말라. 너무 긴장하면 탄력을 잃게 되고 한결같이 꾸준히 나아가기 어렵다. 사는 일이 즐거워야 한다.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라. 묵은 수령에서 거듭거듭 털고 일어서라. 좋은 말씀을 우리 법정 스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긴 하네요. 제가 이 글을 처음 읽었을 때는 내가 나눌 것이 없는데 어떻게 뭘 나눠주지? 나도 나 혼자 우리 가족끼리 우리 식구끼리 이렇게 아니면 우리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각자 살아가기가 바쁜데 뭐 아무리 가난해도 나눌 것이 있다라고. 그래서 이 글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요. 어떤 물질적인 거나 어떤 큰 그런 나눔이 아닌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다정한 인사 이런 한마디 한마디를 이런 거 역시도 나눌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뭐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서로 이렇게 그 비대면으로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지만 예전에는 뭐 가끔 이렇게 식사도 한번 내가 사게 되고 커피도 내가 한번 사게 되고 이렇게 좋은 분위기, 이렇게 친근한 분위기 이런 걸 서로 이렇게 참 이렇게 만들어가고 직장 동료들끼리나 이렇게 친한 지인들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자주 만날 수가 없고 이제 휴대폰으로 서로 연락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가끔은 휴대폰으로 내가 커피를 직접 가서 사줄 수는 없지만 오늘 그 사람이 좀 힘든 하루였으면 그냥 수고했다고 카톡에 수고했다고 하면서 그냥 뭐 커피 아니면 달달한 라떼 이런 쿠폰 한 번씩 보내주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쉬는 날이지만 그 직장 전 동료분들한테 이렇게 쿠폰 한 장씩 보내드려도 사실 뭐 그걸 그분들은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그래도 나를 위해서 이런 걸 내가 힘들다는 걸 알고 이렇게 나에게 이런 걸 보내주는구나 라고 아마 그런 마음을 더 느끼셔서 좋아하시지 않으실까요? 이렇게 큰 물질적인 건 아니래도 그냥 또 말로라도 오늘 하루 수고하셨어요. 오늘 하루 고생하셨어요. 뭐 이렇게 이런 말 한마디라도 나누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게 또 굉장히 서로 이렇게 돈독한 정도 쌓고 그렇게 되죠. 그냥 우리가 말 한마디만이라도 따뜻하게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무지개 원리에 보면 이런 글이 있네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무지개 원리라는 그 책이 있어요. 거기에 승리의 언어로 말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승리의 언어. 아닌가?
아니, 제가 읽어드리려는 게 승리의 언어가 아니네요. 제가 오늘 읽어드릴 거는 승리의 언어가 아니라 격려의 언어로 말하라네요. 격려의 언어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말을 먹고 자란다.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는지에 따라 그 결실이 달라진다. 미국 어느 교도소의 재소자 90%는 성장하는 동안 부모에게 너 같은 녀석은 결국 교도소에 갈 거야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게테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보이는 대로 대접하면 결국 그보다 못한 사람을 만들지만 잠재력대로 대접하면 그보다 큰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희망적인 말을 습관화해야 한다고 해요. 특히 자녀에게. 격려의 말이 보약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쿠션 언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는 폭신폭신한 쿠션처럼 말랑말랑한 언어를 뜻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번거로우시겠지만, 실례합니다만, 누구누구 덕분입니다. 신세에 많이 졌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등과 같이 상대방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정성이 느껴지는 표현이 여기에 속한다고 해요. 이를 듣는 사람은 은연중에 신뢰감과 존중받는 느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말은 생각을 형성하고 생각은 행동을 결정하며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이것은 뇌에 지령을 받은 자율신경계가 작용한 결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율신경에는 자타의 구별이 없다는 점이죠.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 누구누구 씨는 훌륭합니다. 라고 칭찬할 때도 자율신경계는 할 수 있다, 훌륭하다는 말만 받아들여 유쾌한 상태가 됨과 동시에 그 말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주어가 나이든 당신이든 상관없다는 말이죠. 따라서 상대를 칭찬하는 말은 곧 자신을 축복하는 말이 된다고 합니다. 주의할 것은 나쁜 말 역시 이와 같은 원리로 자기에게 적용이 된다고 해요. 결국 누군가에게 저래선 안 되니까 엉망이야. 그럴 줄 알았어. 네네. 네, 시청자 팔로워 중에 호스라는 이름들은 강퇴하셔야 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강퇴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정보 알려드려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말은 자기에게 하는 것과 같다고 해요. 그러기에 성경에, 이거는 저 종교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러기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며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원리는 간단해요.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면 최소한 자기 자신에게는 복이 된다는 것이며, 만일 상대방이 그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으면 그에게도 돌아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로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하면 그건 곧 바로 나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아들, 딸 똑똑하니까 잘 아시겠죠? 그러면 이왕이면 일석이조로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하면서 바로 그 좋은 말을 하는 그 효과를 내가 또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면 좋겠죠, 여러분. 또 용기 있는 말, 긍정적인 이야기, 또 그래,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망설이거나 힘들어할 때, 그래, 넌 잘할 수 있어. 너는 해낼 거야. 아자아자 화이팅! 이렇게 할 때 그 화이팅도 바로 내가 나에게 그 화이팅이라고 하는 말을 내뱉는가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용기를 주지만 바로 나 자신에게도 그 격려를 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엄마들이 아주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 세대이시던가 그 어디 가서 밥도 저도 드라마에서 본 거예요. 어디 가서 밥도 못 비려 먹을 놈? 막 이런 말씀하시고, 어디 가서 이 내질놈? 막 이런 말씀들도 옛날에는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자기 자식한테 왜 저렇게 말을 하시지? 막 옛날 분들이라 그냥 그런가? 그랬는데 그런 말들도 사실은 이제 어떤 뜻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말들도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제가 어디서 좀 그런 글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또 김혜자 선생님께서도 그랬잖아요. 꽃으로도 아이들을 때리지 말라고. 네. 꽃으로 직접 때리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말이라든가 언어라든가 이 꽃 회초리가 아닌 이 꽃이지만 그 꽃으로라도 아이들을 때리지 말라는 것처럼 이 말에도 굉장한 힘이 있어서 좋은 말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네. 물론 요즘에는 화가 나면 욕도 하고 상대방에 대한 막 이렇게 험담도 하고 하긴 하겠지만 화가 났을 때는 조금 또 이해를 하는데, 이 욕이나 이 좋지 않은 그런 단어, 야 어디 가다 너 죽을 이렇게 막 그런 어떤 이런 고의적인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상대방을 배려해서 좋은 말을 쓰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말이 곧 나에게 좋은 말을 하는 효과가 있다잖아요. 여러분 좋은 말을 우리 쓰면서 삽시다. 이 언어도 한번 자꾸 이게 습관이 무섭다는 게, 우리가 자꾸 입에 어느 순간 욕을 많이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욕이 욕설 그런 게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가 조심해야지 하지만 입에 한번 이렇게 습관이 돼서 이렇게 한번 버릇이란 게 참 무섭거든요. 그래서 왜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면 좋은 말, 고운 말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호수님이 잠깐만요. 호스라는 그걸 없애라고 하셨어요. 어제 채팅에 그분들이 들어와 있나? 호스. 이 사람들은 왜 자꾸 이렇게 다니면서 이런 거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지금은 안 들어와 있는데. 이건 제 거고. 다행히, 예. 없어요. 다행이다. 그래서 정말 저 아이디 갖고 있는 사람들 하루에 진짜 몇 번씩 강퇴하고 차단시키고 해도 또 아이디를 계속 바꿔가면서 들어오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아이디인 또 팀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 호수 팀이 아닌. 그래서 뭐지 하고 보면 그 게임 영상만 돌려놓고 계속 이름도 다르게 해서 막 들어와서 솔직히 어떤 데는 이렇게 팔로우가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어떻게 하고 싶어도 무서워서, 네. 어떻게 이렇게 열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아는 채도 못하겠고 무서워서 그렇더라고요. 뭐 그래도 저는 호흡만은 뭐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어서 저는 이게 좋거든요. 갑자기 막 이렇게 훅 늘어나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한 분 한 분 이렇게 대화하고 인사하고 이러면서 저는 이게 좋은데, 이 가끔가다 이 호스 이런 아이디 가진 사람들이 계속 와서 팔로우 했다가 또 차단시키면 가고, 팔로우 했다가 차단시키면 가고. 어떤 날은 이거 진짜 몇 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오늘은 여러분 엄마가요 건강에 아까 빈혈이 좀 심하시다고 하신 분도 계셨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평상시에 파를 잘 안 먹는데 그 파전 또 파김치 뭐 이런 거 좀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국이나 찌개에 꼭 파가 안 들어가면 또 맛이 달라요. 네, 여러분 떡볶이 국물에도요 이 파가 들어가야 맛있어요. 파가 안 들어가면은 국물 맛이 안 나요. 파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파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굉장히 맛이 틀려지거든요. 우리 어묵 왜 이렇게 그 떡볶이 파는 어묵꼬지 이렇게 해놓고 하는 어묵탕에도 파가 들어가고 무가 들어가야 국물 맛이 좋지, 그런 게 안 들어가면은 국물 맛이 확 달라지거든요. 파를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파를 넣고 국물을 이렇게 내면은 이 맛이 확실히 국이나 찌개에는 꼭 필요한 감초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파인데요. 오늘은 파에 대해서 파의 효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한번 제가 알아드릴게요. 국이나 찌개 속에 있던 파를 솔직히 우리 어릴 때는 그거 싫어서 파 특유의 냄새가 있기 때문에 이걸 싫어서 어릴 땐 일부러 이런 걸 막 빼놓고 먹잖아요. 근데 파에는 근데 어떤 성분이 있을까요? 제가 잠깐 물 좀 한 잔 먹을게요. 네, 파의 종류가 대파도 있고요, 쪽파가 있어요. 쪽파는 대파에 비해서 향이 은은하고 좀 단맛이 나죠. 오래 끓이는 국물 요리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요리에 그 양념 뭐 이런 데에는 대부분 이 쪽파를 많이 쓰죠. 우리 양념간장이나 나물 무침 이런 데는 대파가 아니라 쪽파를 많이 사용하고요. 국이나 뭐 이런 조림 이런 데에는 대부분 큰 대파를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고기 먹을 때도 이 쪽파를 같이 먹으면 뭐 고기 이 맛도 더 좋아지고요. 그렇게 되죠. 대파는 또 두 가지 맛이 난대요. 대파는 알싸한 매운맛과 특유의 향이 있고요. 또 익혀 먹으면 단맛이 난대요. 파를 익히면 대부분 단맛이 나나 봐요. 생대파는 특유의 향이 이렇게 어떤 음식의 잡냄새를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모든 그 국이나 찌개, 조림 이런 데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육수를 낼 때도 이 파를 넣으면은 국물 맛이 시원하죠. 근데 이 파에는요 비타민 A, B, C
그리고 칼슘, 칼륨, 인, 철분, 종합 영양제 역할이래요. 어떡해. 아까 그 물범님 때 이거 파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걸. 어, 이게 여기에 칼슘, 철분, 그런 것도 들어있다고 하네요. 파에도. 어릴 때 싫어하던 파는 종합 영양제나 다름이 없대요. 할머니, 어머니가 파를 권하던 이유도 바로 몸에 좋은 음식이기 때문이죠.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요, 파의 성분 중 탄수화물과 비타민 B는 파의 흰 부분에 많이 들어있대요. 나머지는 녹색 부분에 많은데 특히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다고 해요. 비타민 A는요, 우리 시력 유지, 몸속 세포의 발달을 돕고 비타민 C는요, 쇠가 녹쓰는 것을 방지하듯이 우리 몸에 산화를 막는 뛰어난 항산화 작용을 한대요. 그리고 몸속 상처 회복이나 세포 손상 그런 걸 막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바로 또 비타민 B는요, 피로를 덜어서 체력 회복에 그 효과를 낸다고 해요. 우리가 많이 피곤할 때 그 비타민 B를 먹어주잖아요. 입이 헐거나 뭐 이렇게 피로 회복 막 이런데 비타민 B, C도 먹지만 비타민 B로 많이 또 이렇게 권하더라고요. 약국에 가보니까. 그리고 또 혈관 청소도 도와준대요. 대파가. 대파 뿌리에는요, 알리신 성분이 풍부해서 혈액순환을 돕기도 하고요. 톡 쏘는 효과를 내는 알리신은요, 마늘에도 많대요. 육류나 볶음 요리처럼 지방 성분이 많은 음식에 대파를 넣으면 콜레스테롤이 지나치게 몸속에 흡수되는 거를 억제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곱창집이나 막창 이런 데 가면 대파김치 혹시 드셔보셨나요? 그래서 대파를 같이 곁들여 먹는 이유가 있었나 보네요. 육류, 볶음 요리, 지방 성분이 많은 그 음식에 콜레스테롤 지나치게 몸에서 흡수하는 것도 막아주고, 또 양파도 같은 역할을 해준대요. 국감정보센터는 세계암연구재단의 연구를 인용해 대파, 양파, 마늘 등 백화가 채소가 위암 발생 위험을 낮춘다고 해요. 대파의 항산화 성분이 위 점막에서 움틀 수 있는 발암 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요. 대파의 알리신은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불면증 완화에도 좋대요. 정말 위 점막의 그 발암 물질 제거에도 좋고, 또 불면증에도 좋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는 뼈 건강, 면역력 증진, 배변 활동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대파의 흰 줄기에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어서 요정 같은 한절기에 면역력 증진을 돕는데요. 대파 잎 부분에는 황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몸의 산화를 예방하고 늦춰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칼슘도 많아서 뼈,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대파 뿌리는 가열에도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고 활성화되는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대요. 대파는 또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또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파를 잎, 줄기, 뿌리로 나누어 부위별로 물과 80% 에탄올로 추출한 황산화 효과 등 생리 활성도를 측정한 결과 총 페놀 함량, 플라보노이드 함량 등에서 대파 잎이 가장 높은 황산화 활성도를 나타냈다고 해요. 이렇게 대파로 여러 가지 이렇게 뿌리 부분, 잎 부분, 줄기 부분으로 해서 또 우리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 몸에 좋게 하는 성분이 골고루 다 들어있네요. 와, 파를 정말 굳이 이 파를 건져내서 먹더라도 그 음식에 이 파를 꼭 넣어서 먹어야겠네요. 아주 정말 종합 영양제네요. 물범님이 이거 들으셔서 이 파를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요.
파가 또 이렇게 우리 몸을 좋게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걸 저도 오늘 아까 얼핏 보긴 했어요. 얼핏 보긴 해서 비타민이 있고 그냥 몸에 좋은 거구나 했더니 이렇게 좋은 성분이 많은 줄은 정말 몰랐네요. 음, 여러분들 양파, 마늘, 파 우리가 늘 먹는 우리 식품 이렇게 뭐 반찬을 해서 먹는데 꼭 들어가는 음식이잖아요. 여러분들 세 가지 꼭 잘 챙겨 드세요. 대파, 양파, 네, 마늘. 과일로는 토마토, 네, 잘 챙겨 드시고요. 뭐 우리가 요즘에는 간단하게 식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드실 수가 없는데 이런 거 음식에 골고루 잘 넣어 드시고 뭐 밥은 꼭 하루에 한 끼는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입맛 없다고 그냥 뭐 다른 간식으로 대체하고 그러시지 말고 건강은 정말 우리 20대 건강할 때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정말 어느 몸이 아프면 병원에 빨리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몸이 보내는 우리 여러 가지 그런 우리 몸이 건강이 안 좋을 때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을 거예요. 응? 그 신호를 보내는 게 항상 피곤하대요. 항상 피곤하고 그래서 뭐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꾸준히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떤 애도 점심 식사를 하고도 너무너무 졸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짬을 내서 운동을 하면 좋은데 네, 이렇게 운동을 하기도 좀 사실 힘들죠. 너무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이 나 힘들어 하고 우리에게 어떤 보내는 신호가 있다고 합니다. 항상 피곤하고 또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팔굽혀펴기를 잘 못하게 된대요. 신체 기능이 떨어져서 팔굽혀펴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안 된대요. 이런 거 팔굽혀펴기를 이렇게 운동을 해보면 또 그 다음에 복부에 우리가 살이 많이 찐대요. 뱃살이 쪄서 우리가 복부 비만이 오기 시작한대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건강히 우리 몸에 이렇게 운동해 하고 보내는 신호가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다네요. 그러면 운동을 시작하라고 우리 몸이 몸에 보내는 신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가벼운 걷기나 조깅 이런 가벼운 운동을 시작을 하면 좋다고 해요. 그리고 또 몸이 보내는 신호, 운동하라고 몸이 보내는 신호 중에 단 것이 자꾸 땡긴다고 해요. 단 것. 음식에 대해 어떤 자꾸 식탐이 생기고 당분이 들어간 그 간식거리를 자꾸 챙기게 된대요. 네, 이럴 때 운동을 해줘야 된다고 하네요. 운동을 시작하라고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중에 뭐 몇 가지, 5가지가 다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 가볍게 걷기 운동부터라도 운동을 시작하셔야 된다고 해요. 헬스는 힘들어도 몸매 망가지고 뭐 이런 거보다도 일단 건강을 위해서 몸이 우리 운동을 시작해야 된다고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팔굽혀펴기 못하고 뱃살 자꾸 복부 살찌고 계단 좀 오르면 막 숨이 차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자꾸 뭔가 어떤 군것질거리가 입에 닿고 막 이렇게 땡기고 식탐 그런 간식거리가 막 어디 갔나 그리고 막 찾아다니게 되고 그리고 그냥 괜히 막 피곤하고 자 그럼 운동을 시작해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운동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 아들 딸들? 그러면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하세요. 뭐 우리가 막 헬스를 가거나 뭔가 과하게 운동을 못하고 집에서 가볍게 스트레칭. 뭐 요즘에 우리 보면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유튜브에도. 그러면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엄마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엄마 요즘 백신 맞고 나서 체력이 완전 떨어졌어요. 몸에서 막 신호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빨리빨리 좀 운동을 하라고. 네. 음, 음, 자, 이것도 엄마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읽어 드렸나? 되돌아오는 마음? 네, 읽어 드렸구나. 그러면, 어, 안 되는 일에 마음을 쓰지 말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지만 근심은 사람의 뼈도 상하게 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도 낫다고 합니다.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며 마음에서 건강도 나오고 마음에서 성공과 장수도 나옵니다. 마음이 아프면 궁궐도 좋은 줄 모르고요. 마음이 즐거우면 가난한 초가 삼간 집에서도 만족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제일 중요한 적은 바로 심려예요. 심려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해요. 인생은 고해라는 부처님의 말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생기는 근심거리를 다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한다면 마음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소중한 사람이 떠나고 아끼던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는 마음의 그 심려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대요. 즉 우리가 잃은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은 바로 평화로워지고 또 삶의 여유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러한 마음이라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죠?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보기 중에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요. 안 되는 일에 너무 애쓰지 마세요. 내가 애써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때도 안 되면 그거는 이제 그냥 놔야겠죠. 대신 내가 나중에 후회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 나 이만큼 그래도 열심히 했어. 난 최선을 다했어. 하고 어떤 만족감을 그래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최선을 해도 안 되는 일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너무너무 그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일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럴 때는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는 아마 포기도 이게 놓는 것도 마음을 내려놓는 것도 쉬울 거예요. 네, 그럴 때는 마음을 내려놓고요. 다음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걸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행복할까? 그 일을 찾으면서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 또 한 발 한 발 또 여행을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이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고 너무 괴로울 때 조금은 한 발짝 뒤에서 조금 쉬었다가 또 그 마음을 좀 내려놨다가 다시 시작해 보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하면은 또 나의 다른 인생의 길을 또 찾아보는 것도 좋고요. 일단은 무엇이든 여러분들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싫음에 절망하지 마시고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빨리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은 더디게 천천히 가더라도 이렇게 조금은 웃으면서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뭔가 해결이 안 되고 또 내가 열심히 한 것만큼 성취가 되지 않고 해서
일단은 많이 힘들 거예요. 하지만 모든 일에는 다 시간이 걸리고요. 또 모든 일에는 다 또 시기와 때가 있더라고요. 음, 그 때가 아직 안 된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식사를 요즘에 보통 보면 음, 그 혼밥, 혼술도 한동안 많이들 드셨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이 혼밥, 혼술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네, 되고 있죠. 우리 음, 아들, 딸들은 혼밥, 혼술을 어디서 하시나요? 주로? 음, 보통 그 편의점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일반 식당에 가셔서 드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음, 그런데 뭐 분식점 같은 데서 부담 없이 이렇게 포장을 해 가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다 달라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멋진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도 나 혼자 먹을 수 있어라고 이렇게 또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음, 엄마 같은 경우는 대부분 포장을 해서 예, 포장을 해서 먹는 경우가 좀 많았죠. 음, 이 여러분들은 혼자서 네, 만약에 식사를 해야 되는 때 예, 어떻게 드시나요? 배달을 시켜서 드시나요? 음, 아니면 그냥 혼밥을 먹어야 할 때, 백반집, 분식점들도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음, 그래서 이렇게 그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하는 게 있었어요. 어디 가서 제일 혼밥을 먹을 때 어디를 많이 이용할까? 일반 백반집, 뭐 또 편의점, 도시락, 그리고 패밀리 레스토랑 뭐 여러 군데가 있었거든요. 네, 제일 우리 혼밥으로 많이 드시는 데가 편의점이래요. 편의점 도시락을 많이들 드시나 보더라고요. 음. 하긴 요즘에 편의점 도시락이 골고루 잘 나오긴 했더라고요. 한 끼 정도는 네. 먹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요즘에 식사가 간단하게 너무 잘 돼서. 그러니까 1 위가 편의점 도시락이고 그다음 2 위가 인제 백반집. 네. 일반 백반집 여러분들 아세요? 그냥 그날 어떤 메뉴가 없이 그 집에서 먹는 집밥처럼 반찬을 골고루 몇 가지를 해서 그냥 국하고 밥하고 그다음에 생선이나 뭐 이렇게 나물류 네, 그런 거가 식당이 백반집이거든요. 보통 그래서 백반집이 2 위더라고요. 전 백반집이 1 위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편의점 도시락이 의외로 굉장히 인기가 있구나. 네. 이렇게 알았죠. 음. 이 여러분 오징어 게임 유명하잖아요. 그쵸? 오징어 게임 요즘에 그 넷플릭스 그 오징어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많고 또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오징어 게임 인터넷으로 예, 직접 참여해서 하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예, 무궁꽃이 피었습니다라든가 이런 걸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했는데요. 음,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SNS를 통해서 예, 하루 관심사와 솔직한 반응 알아보는 클릭 시간. 네, 여기 내용 읽어드릴게요. 네, 프랑스에서 드라마 오징어 게임 체험관에 입장하려던 사람들이 사이에서 난투극이 벌어졌대요. 어, 그 오징어 게임 체험관 난투극을 검색을 했더니요.
음,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프랑스 파리의 오징어 게임 체험관이 만들어졌습니다. 대기줄이 끝이 안 보일 정도인데 기다리던 사람들 사이에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 여기 사진에 있네요. 이들은 막무가내로 주먹을 휘둘렀고 놀란 시민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난투극이 벌어진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은 체험장 입장을 위한 대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신경이 곤두선 상태에서 시비가 붙은 것 같다고 전했대요. 오징어 게임 체험관에서는 드라마에 등장하는 딱지치기, 달고나 뽑기 같은 한국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데 엄청난 인기 탓에 7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요. 누리꾼들은 현실 오징어 게임이네요. 사이좋게 같이 즐깁시다. 딱지치기랑 달고나 만들기 집에서도 재밌게 할 수 있다고 알려주고 싶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아, 이분들은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 체험관에 가서 이걸 체험을 해보시려고 너무 오랜 시간, 와, 오랜 시간에 서 있으니까 서로 이제 와, 이렇게, 막 신경이 곤두서니까 어떻게 이렇게 막 난투극이 벌어졌나 보네요. 우리나라 여고생들, 여중생들, 그리고 아이돌 팬, 연예인들 팬이신 분들은 하루 전날 밤부터 벌써 담요, 먹을거리, 돗자리에 막 그 침낭 막 다 갖고 와서 막 진짜 모르는 분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밤새 막 핫팩 같은 거 막 갖고 와서 밤새 같이 나눠 먹으면서 서로 같이 대화 나누면서 이렇게 막 으쌰으쌰 해가면서 막 추운 겨울에도 막 그렇게 줄 대기 막 하룻밤을 진짜 그 대기하는 그 줄에서 자고 먹고 하잖아요. 참 그럼 우리나라 대단한 것 같아. 여기 프랑스는 7시간 대기했다고 이렇게 난투극을 벌였다는데 우리나라 그 연예인들 그 팬들 기다리는 줄서기 행사하면은 그 긴 줄 서는 거 그런 거 보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한 것 같아요. 와, 이런 데서 다시 한번 또 우리나라 사람들 인성 그 대단한 그 어떤 기다림 그러면서도 그렇게 막 춥고 밤새 막 깜깜한 밤에서 서로 으쌰으쌰 가면서 또 기다려서 그 다음날 바로 또 아침 돼서 이렇게 오픈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시 때까지 이제 오후 늦게 다음날 6시쯤 이렇게 막 공연하잖아요. 도대체 그럼 몇 시간을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서도 또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요? 야광봉 들고 막 소리 지르고 해가면서 얼마나 으쌰으쌰 하면서 막 그 응원들을 해요. 야,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참 대단해요. 그런 거 보면. 7시간 이렇게 대기했다고. 물론 7시간이 작은 시간은 아니죠. 굉장히 힘든 시간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막 밀려서 이렇게 이렇게 사고가 났지만 서로 막 때리고 이렇게 해서 사고 났다는 거는 저는 아직 들어보질 못해갖고 서로 빨리 이제 들어가다 빨리가 아니라 이렇게 막 들어가다 앞에 분이 이렇게 빨리 가지를 못해서 이렇게 밀려서 그래서 이렇게 막 엎어지고 뒤에서 막 밀고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사고 났다는 소식은 몇 번 들었는데 이렇게 막 때리고 이렇게 기다림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처음 들어봐서 무슨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거나 우리나라의 이 어린 시절 놀았던 이런 게임이었었는데 놀이였었는데 우리나라의 놀이 문화가 이렇게 외국에서도 이렇게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네요. 네,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릴 때는 그냥 늘 하던 놀인데 가볍게 전 세계에 있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니까 왜 인기가 있는지는 물론 넷플릭스 드라마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각종 호흡만은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이 여기에서 보면은 이런 게임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 약간 음 살벌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이런 놀이는 엄마 어릴 때만 해도 그냥 친구들과 조그마한 꼬만꼬만한 꼬마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막 재미있게 노는 놀이 문화였었는데 이게 조금은 뭐랄까 어른들의 어떤 그 시선으로 비춰진 게임으로 되다 보니까 새로운 게임이다 보니까 뭐 외국인들은 재미있다 막 그렇게 하지만 호엄마 입장에서는 그건 호엄마의 입장이에요. 어릴 때 너무너무 재미있게 그 동심의 마음으로 재미있게 놀았던 이 문화가 그 놀이가 막 좀 그렇게 음 살벌한 그런 놀이가 돼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좀 섭섭하다 그래야 되나?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그래요 행안에.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동심이 약간 파괴된다는 느낌? 어릴 때 굉장히 좋았던 놀이 그런 기억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좀 변하니까 그런 좀 마음이 들어요. 음. 자 여러분 이제 코 엄마는 이제 2 시가 넘어서 코 이제 자러 갈 시간입니다. 우리 아들딸들 오늘도 엄마는 뭔가 열심히 전달하고 한다고 했는데 쪼끔 뭐 쓸데없는 말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사실 정보 간단하게 전해 드리면 되는데 괜히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경향이 좀 있긴 해요. 죄송해요. 엄마라서 그래요. 엄마들은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뭔가 하나라도 더 좋은 말 해 주고 싶어 갖고. 사실 안 그래도 되는데 우리 아들 딸들이 더 똑똑해서 엄마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말이죠. 그죠? 하지만 엄마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세요.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많이 웃으셨나요? 여러분 웃으며 살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호흡만 따라서 한번 웃어 보시겠어요? 여러분 김치, 치즈, 그다음은 배시시, 마지막엔 개구리 뒷다리. 뭐 그냥 좀 기분 나쁘거나 좀 웃고 싶지만 얼굴이 웃지 않을 땐 한번 개구리 뒷다리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얼굴의 근육들이 웃고 있어요. 얼굴의 근육들이 웃으면 다음은 입도 웃고 있고요. 그다음엔 눈도 웃고 있게 돼요. 웃고 싶지 않아도 누군가를 만나야 할 때 내가 인상을 쓰고 있으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럴 땐 한번 소리는 안 내도 개구리 뒷다리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일단 상대방이 볼 땐 내가 웃고 있는 걸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상대방 역시도 조금 웃어주겠죠? 네, 이렇게 우리 웃으면서 살아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즐거운 날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디선가 좀 쌀쌀한 날씨인데 지금도 일하고 있는 우리 아들 그리고 딸 건강 그리고 감기 조심하세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오늘 하루도 수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세요. 아니 일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세요. 화이팅! 화이팅 하시고요. 또 이제 내일 학교 아니 오늘 학교 가고 출근하시는 분들도 화이팅 하시고요. 인제 엄마처럼 이제 자러 가시는 분은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팔로우해 주신 우리 물범님 감사하고요. 또 방문해 주신 채다님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끝까지 방송 들어주신 우리 0826님도 감사합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엄마 이제 그만 갈게요. 바이바이.